임포트 캔버스 pd 리드 csv. 자, 1번 데이터로드 끝났죠? 자, 어려우신 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이렇게 뭐 이상치 제거 같은 거 못하겠으면 그냥 하세요. 자, 저도 그냥 일단 먼저 해볼게요. 자, 수치형 데이터와 프라이스 상관관계. 자, 이거 뭡니까? 모르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최소한 그 마지막 모델 점수까지는 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런 큰 그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정복을 해나가면 돼요. 자, 이거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모델에서 학습평가해가지고 점수까지 낼 수 있으면 돼요. 물론 처참하겠죠. 그러면 올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랑 모델까지 만들어서 여기서 내가 이걸 점수를 높여야겠다라는 목적의식을 갖는 거랑은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수치형 데이터와 프라이스 상관관계 구하는 거 모르겠으면 넘어가시고, 적어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으면 검색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머신러닝 상관관계. 이렇게 찾아보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보면서 코렐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고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잘 안 읽히면 그냥 쭉쭉 넘어가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뭐 범정 데이터의 프라이스 상관관계 하라는데 모르시면 일단 또 넘어갑니다. 자, 불필요 보이는 컬럼 삭제 모르겠으면 넘어가세요. 데이터 클리닝 이상치, 결칙치 넘어가세요. 자, 저 다 넘어가요. 자, 그래도 모델을 만들고 학습할 수 있어요. 자, 최소한 뭐만 하면 되죠? 이제 요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 df. 자, 요거 가지고 자, 여기에서 물론 이제 다 분석을 좀 하면 좋지만 만약에 분석을 전혀 안 해도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여기서 쪼개야 되잖아요. 8대2든 7대3이든 그래서 프리 모델 셀렉션이죠. 그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 자, 요걸로 쪼갤 건데 훈련 데이터랑 타겟 데이터를 구분하래요. 이것도 아시잖아요. 요거 모르시면은 이제 많이 놓치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좀 채우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아직도 이게 뭔지 모른다라고 하시면은 자, 공부 방향이 잘못되셨거나 공부가 부족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자, 훈련 데이터라는 거는 문제고요. 자, 타겟 데이터는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고 훈련 데이터는 우리가 모델한테 학습시키고자 하는 패턴 데이터고 타겟 데이터는 우리가 궁금한 예측을 하고자 하는 목적 데이터죠. 그래서 일단 이 DF를 훈련용 데이터랑 타겟용 데이터로 나눠라. 자, 타겟 데이터만 일단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가격이죠, 가격. 프라이스라고 있을 겁니다. 죄송해요. 여기 타겟이죠, 타겟. 트레인은 타겟을 제외한 나머지죠. 타겟은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타겟을 포함한다라는 거는 정답 다 적혀져 있는 문제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롭해야죠. 프라이스 엑시스는 1.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문제집이고 이게 정답지죠. 쉽게 비유를 들자면 자, 아시는 분들은 지겹더라도 조금만 한 번 더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집과 정답지를 얘한테 다 주면은 우리가 얘를 실험을 해볼 수가 없으니까 시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시험용으로 따로 빼주자 이거죠. 그래서 30%나 20%를 시험용 데이터로 빼주자. 그래서 여기서도 20%나 30%, 여기서도 20%나 30% 떼주는 거죠. 그거 해주는 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었고,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고, 못 외우면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검색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검색을 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그젠플까지 해서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트레인 사이즈 0.8 랜덤 스테이트 42 4개가 나오죠. 얘를 공부시킬 학습지, 그 학습지에 대한 정답. 다시. 그리고 이거 시험볼 문제집. 이거는 공부시킬 문제집에 대한 정답, 이거는 시험볼 문제집에 대한 정답. 자, 됐고. 자, 학습. 선형일기는 리니어 모델에 있죠.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요거는 항상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실행해 주시고 해주시면 된다. 자,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요거는 문자 타입이 들어가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만약 이렇게 안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해결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스트링은 플롯으로 바꿀 수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은 게,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좋은 게, 안 되면 일단 여기를 읽어보세요. 왜 안 되는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난 좀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파파고 같은 거 이렇게 해주면은 문자열을 플로팅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체크해서 내가 왜 안 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게 좀 그렇다라고 하시면은 챗 GPT한테 물어봐도 꽤 괜찮은 답변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에러야? 자, 어떤 프로그램이나 코드가 이런 문자열을 실수형으로 변환하려고 했을 때 발생한다. 문자열은 숫자나 실수로 해석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원인만 잘 파악하면 50%는 해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서 문제 원인을 찾았어요. 자, 그러면은 문자열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얘 공부시킬 때
그래서 이 TRD에 이렇게 문자열이 있죠? 문자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문자열을 숫자열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다 했습니다. 인코딩이라고 해서. 자, 그럼에도 내가 기억이 안 나거나 모르겠으면은 모델을 학습할 때 어떻게 바꾸지? 자,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문자열을 숫자로 변화하는 거는 기계 학습 및 딥러닝 모델에서 일반적인 단계 중 하나다. 그래서 뭐 레이블 인코딩이니 뭐 원하드 인코딩이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공부가 되지. 그러면 왜 이게 공부가 잘 되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데에서 뭘 쓸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코딩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이 인코딩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이거를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게 공부가 잘 돼요. 물론 챗 GPT가 하는 말을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힌트만 얻으시는 거예요. 힌트만. 요런 게 있구나 요런 게 있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갈증이 해소가 안 되면은 원하는 인코딩을 구글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책을 참고를 하시거나 하면서 좀 확장을 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떤 하나의 문제를 우리가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는 정답이 따로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접근법이 있고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보여드리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큰 그림 위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큰 그림에서 세부적인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찾으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하래요? 인코딩 하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루를 써도 되고 일주일을 써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인코딩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뭐 일주일 만에 알았어요. 그래도 엄청난 수학입니다. 그러면 절대 아니죠. 자,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 이제 이걸 한번 해봅시다. 자, TRD면 TSD도 당연히 문자가 포함되어 있겠죠. 결국 여기서 쪼개져 나온 거니까. 그래서 트레인 얘를 인코딩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부터. 트레인 얘를 범주형 데이터랑 수치형 데이터로 나눠야 돼요. 범주형 데이터를 가지고 나누는 방법은 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죠. 근데 저번에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은 다 데이터마다 타입이 있다 그랬죠. 오브젝트가 문자열이고 인트나 플롯이 숫자형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인 것만 따로 빼서 문자열로 그리고 오브젝트를 지우면 숫자형만 남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해서 문자형, 숫자형 분리하겠습니다. 트레인에서 자, 요거 저는 일단 챗 GPT로 한번 해볼게요. 판다스에서 특정 타입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 타입의 컬럼만 선택하는 거. 자, 뭐 예제를 얘가 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줘가지고
자, select underbar dtypes 이걸 사용하면 된대요. 근데 저는 챗 GPT가 편해서 챗 GPT 쓰는 거고, 당연히 이거 구글링 해도 나옵니다. 특정 타입이니까. 좀 찾아봐야 되겠네. 특정 데이터 타입만 선택. 여기 나오네요, 바로. select dtype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검색해서 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모른다고 못하는 건 없어요. 찾으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나는 모르니까 못해 라고 마인드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검색하면 요새 다 나옵니다. 그래서 딱 그런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트레인 했을 때 인포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알잖아요. 오브젝트인 거를 name, 호스트 네임, 이거를 직접 이거 보면서 할 수도 있어요. 문자형 어떻게 하냐? 트레인 해서 이것까지 다 아시잖아요. name 그리고 호스트 네임 하면서 직접 다 적으셔도 돼요. 근데 딱 3번만 해도 이게 되게 불편하다는 사실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오브젝트, D타입이 오브젝트인 것만 뺄 수 없을까라는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방법은 검색하면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저는 아까 검색을 했죠. select underbar D타입이고, 저는 챗 GPT가 편해서 챗 GPT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된대요. 자, 그 다음에 include int 64 하면 int 64인 거를 가져오라는 뜻이죠.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int와 플롯 컬럼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이 include라는 곳에다가 int 64랑 플롯 64 이렇게 넣으라는 얘기고, 문자열 타입의 컬럼만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include에다가 오브젝트를 넣으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브젝트. 자, 그러면은 싹 문자만 돼 있는 컬럼만 선택을 했어요. 자, 요거 이제 문자열이니까 보통 문자열을 이제 카테고리, 범주형 데이터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트레인 카테 이런 식으로 저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카테가 아닌 거는 수치죠. 트레인 언더바 넘. 요건 또 어떻게 하면 되죠?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라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든 결과만 내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int 64, 플롯 64인 거를 그냥 눈으로 보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호스트 아이디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요거보다 더 편한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nt 64랑 플롯 64만 선택해서 가져오고 싶은 거죠? 똑같이 select dtype 하시면 돼요. 대신 오브젝트 대신 int 64랑 플롯 64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더 편한 것도 있어요. 여기서 이 트레인 카테를 제외한 컬럼을 가져오면 되죠. 그러면 드롭 하시면 됩니다.
트레인 카텍가 가지고 있는 얘의 컬럼. 엑시스는 1로 해야겠죠? 컬럼 지울 거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럼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컬럼을 지우고 남은 나머지가 수치가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은 또 여러 가지인 것이다. 다시 보여드린 거고요. 편한 거 쓰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컬럼스 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인포 이렇게 해서 보셔도 되고. 오브젝트만 가져왔고 트레인 언더바 넘은 인트 64 또는 플롯 64인 것만 가져왔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는 끝났고요. 자, 인코딩 해야죠, 이제. 원핫 인코딩.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인코딩 아까 있는 거 보셨지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레이블 인코딩, 원핫 인코딩, 인베딩, 타겟 인코딩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이 두 개 뭔 차이지? 언제 레이블 인코딩을 쓰고 언제 원핫 인코딩을 써야 되지? 여기다 바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원핫 인코딩이랑 레이블 인코딩은 어떤 차이가 있고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궁금증 생기는 거 아니면 바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아래와 같은 특징과 장단점이 있대요. 원핫 인코딩은 각 범주를 새로운 열로 표시하며 범주에 속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할당합니다. 특정 범주 사이의 순서나 관계에 잘못 해석하는 것을 방지한다. 순서나 정보가 없을 때 적합하다. 선형 모델 같이 순서나 간격에 민감한 모델에서 유용하다. 저희가 지금 선형 회계 쓰고 있잖아요. 그 원핫 인코딩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단점은 뭐예요? 범주의 수가 많을 경우에 차원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차원의 저주를 초래할 수 있다. 레이블 인코딩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찾아봐가지고 익히는 지식과 그냥 뭐 이렇게 따라만 하는 거랑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해도 약간 이렇게 많이 검색을 하시면서 챗 GPT를 이용하셔도 되고 구글링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보는 책이 있다 하시면 책을 목차 있잖아요. 색인 보면서 하셔도 되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나중에 프로젝트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도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반 지식은 제가 계속 반복을 통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자, 이제 인코딩 할게요. 원핫 인코딩이 좋다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원핫 인코딩을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역시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데 이제 검색은 여러분들이 제가 좀 막힐 때만 할게요. 자, 원핫 인코딩은 get 더미스라는 데이터 판다스 함수 중에 하나 get 더미스라는 함수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이죠. 자, 오래 걸리네요. 자, 범주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걸 겁니다. 네, 범주가 엄청 많아요. 네, 자, 그래서 자, 원핫 인코딩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죠? 범주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 되긴 하는데 일단 좀 오래 걸리고요. 연산이 오래 걸리고 차원이 엄청 많아요.
자, 이거 제가 차원을 한번 볼게요. 프레임 카테 원하시라고 해서 쉐이프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의 모양을 볼 수 있다. 조금 또 걸리겠네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코딩을 못하겠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범주 다 날리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 굳이 원하는 인코딩을 내가 못하겠으면 날리시면 돼요. 그냥 수치형 데이터만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지금 보세요. 이게 데이터보다 특성이 더 많아요. 이러면은 차원의 저주에 빠져요. 데이터 포인트가 특성보다 적어서 데이터의 패턴을 파악하기가 힘들고, 만약에 착습이 되더라도 엄청나게 이 특성이 많아져서 과적합이 됩니다. 엄청나게 과적합이 돼요. 자, 그래서 모르겠으면 데이터를 날리시고요. 검정 데이터 날리시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하셔도 되겠죠. 그거 모르시겠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해보세요. 저는 일단 검정 데이터를 한번 처리를 할게요. 자, 그럼 검정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아까 검정 데이터 카테 한번 볼게요. 자, 오래 걸리는 코드에서 그러니까 셀에서 진행하면은 이거 다시 실행할 때 또 오래 걸리겠죠? 일단 코드를 새로 여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지금 총 6개의 컬럼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따져볼 것이냐?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서 요거 범죄형 데이터와 프라이스의 상관관계를 한번 좀 따져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을 이제 여기서 하겠습니다. 프라이스는 우리의 타겟입니다. 목적. 자, 요거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하나 고릅니다. 뭐 이렇게 실행을 하면서 이렇게 봐도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막 확인하기 좀 번거롭잖아요. 그죠? 컬럼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라는 거 인정하시죠? 컬럼 확인할 때 이렇게 컬럼 스텝을 이용해서 하시면 좋다. 자, 그럼 이 중에서 호스트 네임을 한번 제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train 언더바 카테에서 자, 그리고 상관관계라는 거는 결국 어떤 거냐면은 이름에 따라서 가격이 어떤 일관적으로 가격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우리가 보고 싶은 거죠. 수치형 데이터는 되게 쉬워요. 수치형 데이터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수치형 데이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함수가 있습니다. correlatio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에 있습니다. 하시면 나와요. 굉장히 쉽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프라이스죠. 프라이스만 가져다가 보시면 좀 더 편합니다. 보시면 굉장히 좀 0에 가까워서 수치 데이터는 뭔가 써먹을 만한 게 없어 보여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있는 데이터니까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게 좋죠.
자, 그리고 요 수치의 의미는 제가 기억이 안 나실까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울기의 개념입니다. 자, 특성 1과 특성 2가 있을 때, 요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기울기가 0인 거죠. 그럼 특성 1이 이렇게 증가할 때 특성 2의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특성 1이 막 변경을 해도, 변화해도 특성 2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파란 선 같은 경우는 특성 1이 늘어나면 특성 2도 늘어나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 자, 마찬가지로 노란색 같은 경우도 특성 1이 늘어날 때 특성 2가 줄어드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노란색과 파란색은 서로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이 빨간색은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울기는 0이고요. 요거 기울기 1,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이제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0에 가까울수록 없다라고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있는 거는 다 대부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면 편한데, 범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은, 범정 데이터는 코렐레이션 함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범정 데이터 같은 경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저번에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을 거예요. 막대, 박스. 이게 이제 범주와 수치 간의 관계를 시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면 그나마 좀 우리가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트레인 카테 호스트 네임, 얘가 범주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유니크 하시면 되겠죠. 이 점점점 있는 거 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사이즈 11,453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막대기 그리면은 11,453개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얘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죠. 왜냐면 막대기의 개수는 범주의 개수만큼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얘는 좀 탈락. 다시 볼게요. 자, 네이버후드 그룹.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니크 사이즈. 자, 얘는 5개니까 얘는 할만하네요. 자, 막대기가 5개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까지만 하고 쉴게요. 여러분. 오래 안 걸리니까.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게 네이버도 그룹이 주 같아요. 주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제가 적어놨을 건데 지구명. 그래서 지구에 따라서 그 가격이 숙박료가 바뀌냐, 그러니까 지구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냐, 우리가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어떤 지구는 가격이 높고 어떤 지구는 가격이 낮으면 영향이 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구별 평균 숙박료 가격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뭐뭐별 하면은 그룹핑 해야 된다라는 거 다 아시죠? 요렇게 하시고, 자, 프라이스, 우리 궁금한 건 프라이스죠.
자, 근데 프라이스 보시면 카테에서는 프라이스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카테로 하지 마시고 원본 데이터 DF로 해서 할게요. DF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평균. 자, 하시면은 이렇게 수치가 나와요. 자, 딱 봐도 뭔가 지역에 따라서 좀 가격이 조금씩 다른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요게 근데 지금 딱 봐도 약간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지역에 따라서 수확료가 다 다르잖아요. 비슷하지 않고. 지구에 따라서 맨하탄이 엄청 비싸죠. 수확료. 여기 브롱크가 제일 싸고. 눈으로 봐도 확인 가능한데 이제 만약에 범주가 좀 더 많거나 여기에 이 수치가 우리가 봤을 때 그 차이가 잘 안 보인다라고 하면 이거를 한번 시각화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price per group n그룹이라고 할게요. n그룹. 이렇게 저장하신 다음에 얘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기억 안 나시면 찾아보세요. 10원으로 우리가 지금 막대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거죠. 바플롯입니다. 그래서 x는 범주. 그러니까 범주니까 이 price per n그룹 상에서는 인덱스가 되겠죠. y는 가격이니까 price per group n그룹에서 밸류가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오더를 한번 할 건데 오더까지만 할게요. 오더. 오름차순으로 할 거거든요. 오름차순으로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거에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소트 밸류스 하시면은 가격 순으로 오름차순으로 나오는데 이때 이 인덱스를 우리가 넣고 싶은 거거든요. 이렇게 인덱스 하시면은 가격순, 평균 가격순으로 우리가 범주값을 얻을 수 있고요. 요거를 요 오더에다 넣으시면은 오름차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지역에 따라서 평균 가격이 우상향하는 게 보이잖아요. 요러면 좀 관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범주를 판단을 했고요. 자, 나머지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나머지도 보시면은 네이버 M 네이버 그룹이랑 하나만 더 볼게요. 유니크해서 사이즈 네이버후드라는 게 있어요. 얘도 보시면 221개예요. 자, 그럼 얘도 그리기가 조금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자, 룸타입 같은 경우는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사이즈가 얘가 3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네이버 후드 그룹이랑 네이버 후드랑 네임 같은 경우 범주수가 굉장히 많은 거는 일단 그냥 제외를 하시고, 못하겠으면, 방법을 모르겠으면 이렇게 범주가 적으면서도 확실하게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을 선택해서 인코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저는 이렇게 할게요. 자, 이제 쉴 거예요, 이제. 여기서 범주가 너무 많아서 인코딩하기 힘든 거.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죠. 자, 요거는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